여러분들의 고민을 위트 있고 따뜻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떼처럼 포근한 사람들의 품격 있는 고민 상담소 카페라떼. 안녕하세요, 카페라떼 흑당입니다. 돌체입니다. 기타 등등 부릅니다. 오늘은 영화 속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비록 허구의 이야기지만 고민은 우리들 사이에 생생하게 살아있곤 합니다. 그 고민들에 대해 카페라떼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돌체씨, 오늘의 영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영화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입니다. 자신을 닮은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료타에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그 전화는 6년 동안 키운 자신의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 바뀐 아들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료타는 자신의 친자를 키워준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키운 아들과 친자인 아들을 두고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료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입니다. 네, 영화 소개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화인데요. 그런 고민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했던 기억나는 에피소드, 추억을 얘기해볼까? 추억. 가족과 함께했던 추억이라. 나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네. 어떤 거? 아버지가 내가 산에 살았을 때 그게 산이 이렇게 일자로 산이 깎여 있었어.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봤는데 이게 기차가 생기려고 했다가 취소가 된 것 같다. 이 산에 묘지도 있고 한데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다가 누가 이 묘지를 땅을 한 평에 5만 원씩 해서 팔았다는 거야. 근데 아빠한테도 이렇게 팔려고 찾아왔는데 뭐 이미 땅도 이렇게 물러진 마당에 묘지 있는 땅을 사다가 뭐 하겠냐. 그래서 안 사신 거야.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그 땅에 역이 생기는 바람에 기차역이 크게 생겨서 KTX역이 생겨서 땅의 가격이 200배가 넘게 올랐다. 200배?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0배, 200배, KTX 울산역. 100만 원짜리만 딱 사서도 100평도 아니구나. 20평만 샀어도 2억이네. 그렇지. 물론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었어. 아쉽다. 넓은 땅이 아니라도 20평을 안 하겠나. 그렇겠지. 그 정도는 했겠지. 이건 에피소드가 아니라 에피소드긴 한데 가족과 함께 했던 건 아니고 아버지가 함께 잠시나마 마음속에 함께 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 나는 그냥 이제 가족들하고 그 작천정이라고 원양에 왜 그 가는 길에 보면 있잖아. 거기에 벚꽃 축제 우리 한창 이제 유명했었잖아. 우리 어릴 때. 그때 가서 이제 뭐 각설이 이제 공연하는 것도 보고 거기서 뭐 꼬리 사 먹는 것도 기억이 나고 거기서 이제 미니 바이킹 그 애들 타는 거 있잖아. 근데 그때 그맘때쯤 탈 수 있는 그 바이킹 이런 것도 탔었고 그 벚꽃 떨어지는 것도 보고 했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네. 그때 진짜 재밌었거든. 아버지랑 장기 동거? 장기?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겼나? 나중에 이겼지. 처음에 계속 지다가. 팔씨름도 하고. 야, 아버지랑 장기두면 항상 아버지가 차를 하나 떼거나 포를 하나 떼거나 초반엔 그랬지. 그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 자, 그런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 수석이 잘 넘어간다. 옛날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다. 어떤 생각? 어떻게? 그냥 그런 드라마들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혹시 나도 이런 생각을 했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부자 생활이 질리셔가지고 평범하게 언제쯤 말하지 이런 생각. 사실 이렇게 통장에는 있는데 저 서랍 속에 이게 건물명이 그렇지. 그런 생각을 그냥 잠깐 해본 적이 있지.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지. 이제 이맘때쯤 이제 슬슬 꺼내주셔야 돼. 지금보다 더 늦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한 적 있지. 근데 그런 생각해도 다른 부모가 사실 친아들이다라고 말했어도
돈은 주소나 이어 살라니까 약간 그런 마인드긴 했다. 아니,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 왜냐면 아버지랑 내가 너무 붕어빵처럼 닮아 있고 성격도 어머니랑 좀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가지고 친부모가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없었는데 아니라면 어떨까 하면 약간 일단 난 패닉일 것 같아. 아무 생각도 안 날 것 같아. 지금은 뭐 입양해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사실 입양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이게 이 사실을 알든 뭐 커서 알든 좀 크고 나면 이제 진짜 친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그렇지. 어떤 분이셨을까 궁금한 마음도 있고 응. 그분들이랑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난 영판이라서 어머니랑 똑같이 생겼다. 자, 그러면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고 진짜 친부모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 근데 그분이 재벌이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지금은 뭐 독립도 했고 좀 가서 한번 하지 않나? 하고 돈 좀 얻은 다음에 다시 독립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돈도 보내주고. 근데 부모님이 상처 받으시는 거야. 아 미리 말해야지. 미리 아버지 저 잠깐만 저 갔다 올게. 근데 그 얘기 마저도 이제 상처를 친 거지. 아니지, 너가 이렇게 잘 지내시라고 이렇게 막 얹어드리면은 이 돈 어디서 났노? 물어보. 주던데 얘. 거기서 상처를 받는 거야. 그런가? 이건 못 받는다. 몰라. 뭐 심도 깊은 토론 한번 해봐야 되나? 아버지랑. 야, 근데 진짜 멘붕일 것 같긴 하다. 재벌의 재력을 가졌다. 그러면 일단 찾아봐야지. 조금 공감하긴 하지. 일단 찾아봐야지. 에이, 굳이 재벌이라서가 아니라 일단 찾아봐야지. 그래 일단 친부모인데 그래도 그래, 얼굴 봐야지. 한 가가지고 일단 그 허점이 어딘지 한 봐야. 야 30년 동안 안 찾았는데 무슨 내 부모라 하고 싶네. 그래, 사정이 어떤지도 들어보고. 그래. 아, 혹시 자녀는 있나? 그렇지. 물어보고. 그렇지. 막 잘한다고. 그렇지. 사람 안심시키고. 너희들 안 그럴 것 같대. 다 흙땅처럼 한다고. 아 그러시냐고. 우리 친부모시냐고. 아버지랑 한번 불러보려고. 아버지 눈물 한 방 흘려주고. 근데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되고도 한참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중학생 때라면 그때는 좀 멘붕이 많이 일어나겠지. 성수 가지도 않고. 난 지금도 멘붕인데 그때는 부모가 둘인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럼 난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것 같아. 진짜 말 그대로 뭐 병을 앓는다 이 생각이 아니라 진짜 한동안은 충격이 쌓여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그냥 단순히 친부모가 재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은 많이 가난하고 조금 힘든 가정이고 상대편 가정은 돈이 많지만 아버지가 조금 뭐랄까 냉정한 느낌? 엄하고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 유다인은 가정적이고 돈은 없지만 아이들한테는 되게 진심이었던 아버지였고 실제로 가정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바뀌는 걸로 문제가 되었을 때 병원에서 이 관련된 금액들을 지원해 줄 때 이 유다이가 그 돈을 어떻게든 타먹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비춰지게 돼, 영화에서. 그래서 약간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없어 보이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보이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몰라, 했을까? 아들내미는 뭐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 애는 먹여 살려야 되고 가정은 지켜야겠고 돈은 없고 그럼 무슨 짓이라도 해야지.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더 좋지 당연히. 진짜 뭐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돈이 뭐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벌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 가정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행복이 아닐까. 그럼 말 나온 김에 지금 두 가정의 분위기가 다르잖아. 료타는
아이에게 뭔가 좀 잘 하길 바라서 교육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좀 엄하게 다스리는 편이고 유다이는 아이 놀이방에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놀아줄 만큼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진심이고 다정하고 그런 아빠란 말이야. 근데 재력으로 봤을 땐 료타의 집은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고 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어. 근데 유다의 집은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가난한 그 총구석 동네에 가게 하나 차려놓고 있는 집이거든. 그러면 이 둘을 보면서 화목한 가족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 그 생각이 들게 되는데 화목한 가족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유타이처럼 아이들한테 뭔가 다정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은 분명 화목한 가정이 필수 조건이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풍족하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경제적인 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의 경제 조건이 안 돼서 좀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건들이 안 되면 화목한 가정이 보통은 되게 힘들더라고. 맞아. 경제적인 뒷받침은 항상 있어야 돼. 그래 뭐 지금 당장 집이 없다 이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아이가 필요한 걸 사주지 못했을 때 아이가 이제 마음이 다치거나 부모에게 실망하거나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들이 일찍 철이 들지. 맞아. 일찍 잘 들면 안 돼?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날 한 때 번 넘어가면 끝이니까 다시 못 돌아오잖아. 애는 애다워야지. 애는 애다워야 좋은 거라고 생각해. 자녀의 건강도 필요하긴 하겠다. 아 건강 중요하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렇지. 그렇지. 건강이 1번이라 했어. 그럼 번외로 너네는 애 키울 때 어떻게 키우고 싶어? 너는 셋을 낳을 거고 둘째 잘 나고 싶다 희망이지. 응? 와이프가 싫어하면 안 되지. 어떻게 키우고 싶어? 그냥 내가 무작정 그냥 그리는 희망? 응.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미래는 내가 집에서 컨텐츠 작업하고 이제 뭐 글 쓰면서 내가 육아를 하는? 주부가 되고 싶다. 산업주부를 하겠다. 아니 컨텐츠 작업으로 돈을 벌게. 돈도 버는데 육아도 내가 하는. 프리랜서 네가- 주부가 되고 싶다. 아, 네가 그렇지, 한 그렇지. 사람하고 아내가 바깥 사람하고 그치. 그럼 네가 아내 해. 그래? 그럼 그가 남편이 되는 거야. 바깥 양반. 둘째는 몰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큼만 잘 키웠으면 좋겠는데. 어째 키웠지? 어째 키웠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는 약간 어렸을 때는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같이 놀아주는데 힘을 쓰고 싶어. 미래를 생각해서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뭐 본인이 원한다면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웬만하면 나는 노는 걸로. 맞아. 근데 학원은 내 생각에는 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애들이 다 그쪽에 있잖아. 학원에 있잖아. 아 그래. 응. 커뮤니티는 구성할 수 있게 해줘야지. 흑당 애랑 많이 놀아준다 얘기 들으니까 인스타 썰이 기억나는데 뭐? 그 아빠가 이제 휴가 내고 자기 아들이랑 자기 아들도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 안 보내고 어린이집 째고 같이 눈썰매장 놀러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 그게 얼만큼 행복해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들이. 맞아. 왜냐면 유치원을 쨌잖아. 그러니까 유치원도 째찍었는데 눈썰매장까지 갔지. 근데 그런 게 진짜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 애들도 일탈이 필요하다고?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좋다. 그 얘기였는데. 조기 일탈을 가르쳐. 좋은 거 가르쳤네. 고등학교 째면서 왜 아버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어릴 때 놀아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저 아직 어립니다. 세상에. 이제 매를 쥐어주면서 아버지를 때려라. 술 때리는 거 아니야? 아버지 여기 너무 얇은데 얘. 골치 아프다. 얘. 아이고. 왠지 돌체가 아들 낳으면 그럴 것 같다는 셋 중에 하나는 꼭 그럴 것 같아.
결단코 내가 그 아들내미 한 20살 중반 될 때까지 내가 싸움을 안 지려고 한다. 노력을 해야겠지. 아니 아들내미랑 왜 싸우냐고 주먹다짐으로. 기왕이면은 진짜. 기왕이면은 가족도 키우고 그러니까 지키고 아, 그치.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애가 툭출나서 체대감 반항을 하면 한 손으로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체대감 어떻게? 그래. 체대. 가면 이제 칭찬해줘야지. 우리 아들 최고. 고등학교 복싱 챔피언 뭐 이런. 그럼 못 덤비지. 그렇지. 그러면 가족은 뭘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잖아. 식구가 있고 가족이 있잖아. 식구는 그냥 같이 밥만 먹으면 식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게스트하우스. 근데 그 가족은 사실 피가 이어져야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아, 피?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같은 음. 경우에는 사실 자기의 피가 이어진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지만 아니었지. 혈육이 아니지. 하지만 결국 끝에는 자기가 기른 아들을 선택을 하잖아 각자. 뭐 선택하고 자식의 문제는 아니긴 하겠지만 사실 가족은 피가 아니어져도 가족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건가 보면? 그렇지, 입양이 있잖아. 그렇게 명쾌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피가 이어져만 가족이다. 이거는 물론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거 있어. 그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혈연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끈끈함이 있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 좀 있지. 왜냐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마치 여자친구 사귀듯이 언제든 끊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니까. 물론 함께했던 시간이라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혈연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 것 같긴 해. 근데 사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안식처?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그치.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 응. 약간 이런 개념이 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진짜 내가 가면을 쓰지 않고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편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도 해석되지 않을까? 아니야, 가족끼리도 가면 써. 적당히 쓰잖아. 아버지가 밖에서 일하고 와서 힘들어도 응. 괜찮은 척하고 그런 가면 그런 가면도 쓰잖아. 그치 그런 가면 쓰긴 하지. 아들내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는데도 가족한테는 안 들키려고 하고. 그건 다른 의미의 가면이네. 그렇지. 근데 그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그치. 보통 많으니까. 본심을 다 드러낸다고 가족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오히려 구성원들을 좀 안 힘들게 하고 싶다, 힘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크지 않을까? 물론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 내 숨기지 않고 기댈 수 있는 것도 가족인가 동시에 내가 힘든 걸 또 얘기 안 하고 싶어 하는 것도 가족인 거잖아. 사람 모순적이니까. 그렇지. 아니지, 같은 마음이지. 내가 여기서 안식을 누리고 싶은 만큼 이 가족 구성원에게도 안식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인 거지. 말 잘한다. 그러니까 괜히 메인 MC 아니야? 그래.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다. 공대로 나왔을까? 곰대를 나서 더 잘하는 걸 수도 있지. 그렇지, 비교적으로 상위권인 거지. 그렇구나.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가족이다 하고 위해주는 것만 있으면 가족이 되는 건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고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구성원 그 집단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고. 제일 원초적으로 따지면 약간 사랑, 사랑, 삶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삶의 목적. 무슨 족이라 하잖아 옛날에는. 그렇지. 족장이 있고 그 족 부족들의 구성원들은 그 부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약간 그런 개념이지. 그런 게 약간 인원만 축소된 그리고 현대화된. 그렇게 해서 가족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것도 가족이다. 그것도 가족이지. 물론 그
법적으로는 혈연과 혼인과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그렇지. 법적으로는 그렇지. 아니지, 혼인신고, 아니, 약간, 가족 관계 증명서로 이루어진. 그렇지. 서류를 뗐을 때 내 가족은 나오는가. 그렇지. 그게 진정한 가족이야. 우리끼리 뭐 가족이라 해봤자 뭐 법적으로도 인정도 안 되고. 그렇지. 안 돼. 그 의형제는 가족이 아니네? 응? 의형제는 가족이 아니네. 의형제는 가족이 아니지. 가짜 형제였구나. 가짜 형제지. 의리로만 이루어진. 그 의리가 뭐 돈 앞에서 사람만큼 그렇게 약한 존재가 없다 했나? 어? 우영우에서? 돌체 의견은 카페라테 전체 의견과는 아니 드라마에서 그랬다. 드라마에서. 내 말이 아니라. 드라마에서. 우영우 드라마에서 돈 앞에서 사람 마음만큼 나약한 게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나는 그 동의를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렇게 말하더라. 나는 입장이지. 그렇구나. 내 욕하면 이제 우영우 욕하는 거다. 그 많은 대사 중에서 굳이 그걸 기억했네. 뭐 여튼 결국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법적인 걸 떠나서 뭘까라는 생각이 많이 자꾸 들어서 가족 뭘까? 뭔데 이렇게까지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싶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고 그게 단순히 피로만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 피로만 이어져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뭘까?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이 영화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은 함께 했던 시간이 그 유대에서 오는 것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 실제로 이 요타가 키우고 있던 실제로는 유다이의 자식이지만 6년간 키워왔던 이 아이는 아빠와 그런 유대 때문에 다른 집에 갔다가 왔을 때도 뭔가 그런 끈끈한 모습이 보여지게 돼.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바꿨는데 자기가 데려온 로타의 실제 친자식이 장난감이 고장나가지고 아빠한테 고쳐달라 했는데 로타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못 고치겠다니까. 유다이는 고쳐주는데 아빠는 이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로타와는 뭔가 거리감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거든. 유다이와 커왔던 그런 행동 방식이라든지 사고 방식들이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요타와 어울리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유다이 집으로 도망가 버려. 그런 걸 봤을 때에도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된다면 더 풀 수는 있겠지만 그때 살아왔던 어린아이에게마저도 이때 살아왔던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돼서 그런 모습이 비춰진 게 아닌가 싶거든. 우리도 아까 뭐 중학생 때 친부모를 따로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충격을 받았잖아.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그 유대가 있기 때문이겠지. 정. 그렇죠. 한마디로 정. 어릴 때 매일같이 보는데 그게 유대관계, 뭐 끈끈한 관계 그런 게 안 생기겠나? 당연히 생기지. 그걸 끊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 정말 억지로 끊어내는 것 같아. 물론 어릴 때 그렇게 안 좋을 수야 있지만 그래도 끊기가 쉽지 않거든. 그런 거는 미운 정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치. 미운데 어떻게 정이 쌓여? 근데 쌓이거든. 자요? 쌓인대. 난 모르겠어. 이렇게. 이게 미운정 아닐까? 그렇구나. 돌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나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단어로 정의가 되는. 이제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 너 또 뭐 하나 가르쳐도 뿌듯하네. 너무 좋다. 자, 그럼 마무리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죠. 무슨 말을 하든 계속 속아 있을 것 같아. 가끔이라도 생각나면 그 순간을 좀 소중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어렸을 때 가족이 힘든 거를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으니까 외면하려는 그런 게 있었거든. 실제로 내가 어렸었으니까. 부모님도 사실 내가 해결해 주길 바라지도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도 뭔가 그런 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사실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래서 있을 때 잘하자. 좋네. 아직 계시니까 음. 잘할 수 있도록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걸로. 다짐이야? 나에게 하는 말이야. 나도 나에게 하는 말이었어. 그런 것 같아. 나도 아까 돌체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뭐 백날 천날 얘기해봤자 그 익숙함에 속은 사람들이 깨우치겠냐마는 그래도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익숙한 사람들이 뭔가 어떤 사고나 뭐 아니면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소중함이 확 드러나더라고. 한 번이라도 다시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고민들과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아디오스. 아디오스!